네,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결제할 때는요, 링크드인 메인 화면에서 어, 작업에서 세일즈 솔루션을 클릭을 합니다. 네, 세일즈 내비게이터 클릭을 하고, 네, 스타트 처음에 이제 테스트용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우선 저는 개인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내비게이터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정되죠. 지금 인재를 찾아 연락하거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 세우기가 가능한데 셀즈 내비게이터 코어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프로필 조회자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인메일을 보낼 수 있거나 네, 인메일의 수량도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15통이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50통으로 훨씬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쓸 때는 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팀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개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요. 네. 연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월간 멤버십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은 어, 월간으로 월간으로 한 달만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월간 11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제를 한번 하고 취소를 안 하면은 계속 구독이 돼요. 그래서 이 날짜를 최대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멤버십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매월 자동 연장됩니다. 라고 뜨거든요. 네,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세일즈 내비게이터 어, 항목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 단계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건데 어, 우선은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세일즈 내비게이터 화면입니다. 여기 세일즈 내비게이터가 원래는 없었는데 뜬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세일즈 내비게이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요. 이 어드민 쪽에서 개인 세팅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 멤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개인용으로 활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세팅에 넘어가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세팅 그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어, 내가 지금 지정한 이름이랑 잡타이틀 그대로 노출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익명의 모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예 익명으로 하는 거랑 지금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프로필을 전체 공개를 해서 특정 유저들의 프로필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익명으로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익명이지만 일부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세팅을 바로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세일즈 내비게이터는 크게 보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어카운트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 일렉트로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티어로 보게 되면은 가장 그 CEO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티어. 네,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이브 어카운트를 하게 되면요. 특정 기업들이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업에서 특정 어떤 담당자나 어떠한 사람들을 컨택할 수 있을 때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타깃 기업으로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펑션에 보시게 되면은 그 직급 타이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네, 특정 값들을 입력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새로운 어카운트가 업데이트 됐거나 아니면은 어카운트가 성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필터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좋은 건요. 어카운트를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카운트 필터링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네.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어, 뭐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컴퍼니의 본사 인원이 얼마이고 그리고 성장률은 100에서 150% 하고 있고 본사 위치가 서울에 있고 그리고 특정 인더스트리 아이크라고 예전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인원수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팔로우 수가 얼마인지. 네. 결론적으로 B2B 마케팅을 할 때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필터링을 검색하면요. 원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쭉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색한 게 100에서 150%씩 성장을 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IT 시스템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쓰더라도 계속 씁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아시아로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따지면은 더 많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매칭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을 세이브 하게 되면요. 나의 어카운트 리스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장한 회사가 4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저장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우리 비즈니스를 어필할 수 있는 회사를 찾게 되면은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카운트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를 필터링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0에서 250명. 그리고 여기는 뭐 대놓고 네,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 목록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 직장. 네, 이전에 구글을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설을 세워본다면은 네, 현재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들만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타겟팅할 때는 이거를 타겟팅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네, 뉴욕을 타겟팅으로 하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쭉 뜨게 되죠. 여기 인더스트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회사를 찍어놨기 때문에 뭐 이게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제외하게 되면은 뉴욕에 있는 IT 매니저들에 대해서 쭉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업무 경력 6년에서 10년 차 정도.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검색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 분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저의 리드 리스트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링크드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잡 롤이랑 인원 그리고 그 경력 등 원하는 것들을 필터링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50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가 잘못 발송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유료 계정을 쓰더라도 이게 프로필 기반이 명확하잖아요. 지금 저의 링크드인 계정에는 어, 저의 지금 소속 위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저의 정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또 많이 남용하게 되면은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내비게이터 코어를 쓰더라도 보낼 수 있는 메일 메시지의 크레딧은 50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어카운트에 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타겟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쭉 뜨게 되고요. 네, 그리고 리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관심 있게 봤던 분들에 대해 네, 그 저장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소개서를 발송했음 이런 식으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과 어떤 비즈니스 컨택을 했는지 그리고
네,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메시징을 보게 되면은 네, 그동안 내가 보냈던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일즈 내비게이터가 돌아가는 원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빠진 거는 팀으로 관리하느냐, 팀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팀 계정으로 활용을 해서, 네, 여기 팀 멤버에 누군가를 추가하게 되면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세일즈 내비게이터에서 이 어카운트 리스트와 네, 이 리드 리스트를 팀으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의 이름으로 리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은 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 리스트를 개인용이 있다면 팀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네, 새로운 리드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드도 팀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특정 회사들은 네, 이 팀 어카운트 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팀 리드 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민에서 네, 지금은 제가 개인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팀을 활용해 가지고 네, 팀을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일즈 내비게이터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일즈 내비게이터 어드밴스 기능 있거든요. 네, 비용이 조금 차이는 있죠. 지금 11만 3천 원인데 19만 3천 원. 이게 팀의 기능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핵심 기능은 똑같아요. 네, 인재를 찾아 연락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네, 50개 플랫폼 그리고 무제한 오픈 프로필을 볼 수가 있고 네, 리드 목록도 볼 수가 있고 협업 도구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어, 커스텀 리드랑 계정 목록이라면 어카운트 목록을 얘기하죠. 그것들을 팀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일즈 내비게이터 코어와 어드밴스의 차이는 팀으로 리드 리스트를 관리하느냐, 없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팀으로 관리할 때는 여기서 팀 멤버에게 네, 이메일로 초청장을 보내서 여기에 세일즈 내비게이터에 있는 네, 팀 리스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이런 구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직이 완전 성장돼 있어가지고 뭐 명확하게 활용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뭐 굳이 처음부터 개인용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팀 계정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아직 링크드인 이 플랫폼 자체가 아직은 낯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먼저 학습을 해서 팀에 한번 전체적으로 도입을 시켜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팀 계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개인용으로 저처럼 사용하시다가 팀 계정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어, 네, 지금 또,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낸 것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네, 샌드 인비테이션을 날릴 수 있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일즈 내비게이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넘어가자면은 어떻게 이제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다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소개서를 던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매력 있을 만한 아니면은 주의 깊게 들을 만한 정보들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번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업 분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아이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소개하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